말씀으로 알고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작성했을 때가 2022년이었고 첫 논문이 발표가 되고 책자에 나왔던 게 2010년입니다. 2022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은 대중예술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병역 문제가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BTS입니다. BTS가 이제 2022년 12월부터 이제 병역의 의무를 이제 완수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고, 그리고 이 이전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체육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각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글의 목차는 이렇게 논의의 시작, 그리고 대중예술인의 병역법 개정의 문제점, 그리고 대중예술인의 차별 논쟁과 병역법 개정 로드맵을 제기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던 논문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이제는 분단 국가입니다. 저희 헌법에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상에서 외교적인 어떤 아픔과 역사적인 국권 침탈의 아픔을 겪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유례가 지금 현재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형제가 이제 나눠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에서는 독특하게도 민족문화 창달의 사명을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고, 민족문화라는 개념을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제 국방의 의무는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지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여가 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병역 의무 수행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제도는 1970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왜 1973년에 도입됐을까 하필이면, 글에 보면 없어요. 이 왜 도입됐는지 입법 역사를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추정했던 거는 뭐냐면 1973년이 의미하는 것은 1972년에 놀랍게도 미넨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한민족 최초로 금메달을 북한 선수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북한 선수가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1972년 체제 경쟁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 체전에서 상을 받고, 그리고 1972년이 또 이제 북한 예술가가 세계적 그 콩쿨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73년에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는 북한과 거리끼었을 때 세계 수준에서 떨어져 있던 체육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저의 평가였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병역 특례의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술 분야라고 하지만 대중예술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술 분야가 어떤 분야만 되어 있냐면 서양 클래식 예술과 그리고 한국 전통 예술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져 있는 대중예술은 과연 예술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또한 병역 의무가 1973년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병역 자원이 너무나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아서 현역 판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현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안 가도 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합헌 판정을 하다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배된다 그러면서 위헌선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대체복무가 생겨나면서 즉
군에 복무하지 않지만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는 게 이제 2018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에게 한정되어서 구성되는 병역 의무의 부과와 그리고 징병 검사 그리고 징병 검사에서 나아가서 소집 처분 그리고 현역병 근무로 이어가는 가장 강한 행정 처분인 이것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외로서의 병력 특례 문제. 그런데 이 병력 특례 문제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이라든지 조금은 국가 어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무계획적으로 확대되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의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력법의 개정이 그 당시가 제가 요 논문이 발표된 게 2022년 10월호였고 실제로 쓴 것은 2002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법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집중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걸 법적인 개념으로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술요원이라는 개념을 쓰면서도 이 예술요원에서는 누구만 한정을 했냐면 사실은 서양 클래식 음악과 서양 미술만, 무용만을 예술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예술요원의 최초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정명훈 씨입니다. 이 정명훈 씨인데 이 정명훈 씨도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제가 그 아카이브를 뒤져서 정명훈 씨를 뒤져서 봤는데 이 당시에 정명훈 씨가 독일의 차이콥스키 세계 2위를 합니다. 2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코리안 아메리칸. 이게 한국계 미국인, 즉 국적을 미국인으로 출전을 합니다. 이 시대 대회를.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 대회 2위라는 것도 엄청난 성과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걸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때 자료를 보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영웅으로 뛰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미국인으로 출정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술 요원으로 해서 병역을 면제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기선양과 민족 문화 창달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유효성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화 창달은 또 한국 고전음악과 무용 이쪽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BTS가 유발한 경제 효과와 국익 선양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경제 효과를 많이 치는 분들은 한 5조로 이제 추산하고요. 적게 지는 사람은 한 1조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BTS가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가 국익을 향상시켰느냐? 저는 국익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대국민 파렴치범이 된 스티븐 유승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승범 씨는 어떻게 보면 유승범 씨가 활약할 그 당시에는 이 사람 BTS 급이었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던 분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80년대 이전에 70년대 너무나 풍족한 병력 자원이었고요.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육 분야든 예술 분야든 북한에서 뒤졌기 때문에 이거를 당근을 이용해서 뭔가 끌어올려야 되는 절박한 그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BTS 관련해서 2022년에 정계 논의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BTS에 대한 군대를 안 가게 되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당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진보도 정의당 할 것 없이 다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성일종 의원인데 이 성일종 의원은 그 당시 뭐였냐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 BTS 활약에도 불구하고 보충력 편입 대상이 안 됐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는 안민석 대표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는데 이분은 BTS라고는 이렇게 입법 이유서에 쓰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이 한류 확산에 공로가 있다. 그래서 대중예술인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야 막론하고 법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이제 21년에부터 이제 법안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22년이 왜냐하면 BTS 제일 마청인 진인가 그 사람이 군 입대 마지노선이 2022년 10일이었거든요. 그때 21년부터 막 이제 법안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양안을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대중예술인을 추가시켰냐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 따르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매개로 해서 이제 병역특례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법안을 만듭니다. 두 법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예술인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과 용역 제공하는 사람과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 즉 이 개념 자체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용역 계약자를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우리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문제는 지극히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하는 이 단계에서 지극히 상업적인 발상, 즉 대중문화 산업 사업이라는 것의 사업자에게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경우 병역 면제 효과를 주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두 법안 다 밝히진 않았지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개정 그 자체가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두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면서 다양한 로드맵 중에는 제일 먼저는 단순히 형평성을 추구하는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대중예술인에게 보충력 편입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예술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잡아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형평성을 추구하는 모델은 근본적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요원 제도가 삭제가 되면 사실은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의 형평성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예술계에서도 비클래식과 비클래식 그리고 전통예술과 비전형예술 그리고 체육요원 중에서는 종목별 형평성이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락클라임 세계 1위가 있어요. 근데 올림픽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이냐 아니냐 아시안 게임이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예를 들면 전통적 스포츠는 아니지만 e스포츠 같은 경우가 아시안 게임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e스포츠에서 우승하게 되면 병역 면제가 되고 그리고 전통적 스포츠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교 댄스라고 하는 것도 올림픽에는 안 들어있지만 아시안 게임에 들어있어서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썼던 거는 대중예술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충 클래식하는 일반 예술인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다른 보충형 제도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보충형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요겁니다.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 의사인데요. 놀랍게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 병무청에 가서 징병검사를 하게 되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현역병이 아닌 현역병 대신 보충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현역으로 갈 사람을 현역 판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제도가 훨씬 더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데 요거에 대한 논의 없이 예술체육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는 아마 제가 예측했을 때 병력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 모델, 정책 과제 해결 모델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첨단 반도체 학과나 고등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병력 특례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예술체육 제도에 놀랍게도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은 그냥 대학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졸업생 중에 상위 10%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규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기는 한국과학기술대학, 우리 저 카이스트죠. 카이스트가 하나만 있을 때 카이스트 대학 졸업 상위 10%에게 병역 특례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사실은 뭐 지금 첨단 반도체가 문제다 그러면 첨단 반도체 그거 되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우습게도 지방의 의과대학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의대를 나오면 병역을 연계하겠다 얘기가 나온 게 이 모델입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수도권 이외 소재 대학을 살리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정책 분명히 지방소멸이 문제면 수도권 소재외 대학을 졸업한 상위 10%에게는 공익근무를 주는 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영세 출산이 25년, 빠르면 20년, 늦으면 한 25년에 중추의 우리 방위 인력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병력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먼저 급감을 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정책 목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 제가 제시했던 모델이 선택적 대체력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병역 판정이 7급 체제입니다. 1급부터 7급을 하게 되고 현역은 1급부터 3급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70년대는 현역을 누구만 가죠? 1급만 갔습니다. 90년대는 1급부터 2급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역이 없다 보니 3급까지 갑니다. 근데 좀 있으면 4급도 이제 현역을 가는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7급은 이거는 급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대체역이 신설되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개념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총을 드는 것만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아니고 총을 들지 않는 역에 대해서도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면제 처분을 받는 육군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 자원이 원칙적으로 현역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논거로 제기했던 게 뭐를 제시했냐면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활용됩니다. 즉 공무원의 몇 %는 그리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고용되는 부분은 저는 대체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병역법 부분에서는 저는 병역 면제라는 거는 정말로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만 나오고 나머지는 병역 처분이 현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논문을 썼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현역과 보충력 간의 형평성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술체육요원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많아야 30명이에요. 많아야 30명, 지금 최근 10년간 2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요, 1년에 2,000명. 전문요원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이 사람 인연이 1만 5천 명이에요. 근데 1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현역과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형평성은 엄청나게 깨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나 법조인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요거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이게 이제 석사 이상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형평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저는 대체역을 벤치마케팅하면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면 이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은 돼야 되고, 제가 이제 대체역에서 받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전부 숙식을 같이 해야 된다. 만약 숙식 같이 하라 그러면 이거 전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예술인의 체육요원 영리 활동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지금 현재 200명 한 1년에 30명이 안 돼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손흥민 씨가 체육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요원인데 현재도 복무기간 중이에요. 근데 복무기간 중인데 독특하게 복무를 어디서 한다? 토트넘에서 하고 있죠.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이 수익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영리활동이죠. 그래서 영리활동을 허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예술체육요원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대를 만약에 한다면 복무기간의 영리를 확대하면 적어도 저는 총수익의 40% 내지 순수익의 60% 범위 내에서 이거를 기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이 남녀공통징병제입니다. 남녀공통징병제인데, 남녀공통징병제로 갈 수밖에 우리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5년 전 후에. 제가 지금 현재 아는 분은 아는데 제가 딸이 2명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아마 제 첫째는 모르지만 둘째는 남녀공동징병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총을 드는 것만이 징병이라고 생각하면 범위가 넓어지지만, 대체역이 확대된 것처럼, 그리고 국방의 개념은 단순히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면 양로원, 동사무소, 경찰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대체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남녀 공동징병제도 저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려면 먼저 사전 법제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뭐가 정비가 돼야 되냐면 병력법과 군인사법이 연계돼야 되고, 현역병의 군인연금, 국민연금 연금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역병의 군인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입니다. 현역병 군인이 공무원이냐라고 물으면 공무원인지 아닌지가 애매합니다.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맞습니다. 즉 배상을 해야 되는, 뭔가 잘못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공무원은 맞아요. 그런데 이 현역 군인이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독특하게도 군인사법에서도 이 현역병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뭐냐? 그러면 옛날 우리 이 세대는 병은 군수물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현역병의 경우 군인연금과 연계하든지, 그럴 때는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2년도 안 되는 근무기간에 어떻게 연결하냐.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된다. 그래서 현역병을 복무할 때 연금을 국가에서 반 이상 부담하고 군인연금에 연계하든지 국민연금에 반영하라.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썼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이게 지금 현재 병무청장님이 최근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뉴스에서 드라마로 이야기하셨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로드맵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모병제하고 이렇게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만 설명을 좀 하면, 의무병의 군인연금 국가 납입, 이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취업우선제.
상급학부 진학.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만약에 이제 근무하게 되면 취업할 때 할당하고 상급대학,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게 되면 관련 학과 가산점 주는 거, 이거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소방관 특수직은 앞으로는 의무공무자에 한정해서 뽑자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었는지 군 경력 가산점 도입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현재 병역법 관련해서 TF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건 뭐냐면 현재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남녀 평등, 그리고 국방, 하나 놓칠 거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하면서 했던 거는 특정한 사례나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한다면 그건 개선이 아니고 특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TS를 염두에 두고 만든다 그러면 그건 그 자체로 저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탈피해야 되고, 한시적인 특혜 항상 뭐 대표적으로는 체육에서 올림픽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한번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비교될 수 없는 경기예요. 그런데 한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단체전 경기에서 뛰지도 않은 사람, 후보 명단에 있는 사람 넣어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이게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역법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범죄자가 아닌 국민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현역 복무를 시키는 거예요.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외를 만들 때는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역 근무자와 다른 형태의 근무자와 면제자 형평성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 가면 손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체육인의 형평성 제고가는 방점을 찍는 것도 맞지만, 대중예술인이 차별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예술체육인과 다른 제도, 전문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야기하는 전담의 제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건 뭐냐면 사실은 대중예술인이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 경력단절이죠. 경력단절인데, 근데 이 경력단절은 대중예술인만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젊은이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젊은이의 경력단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 안에 같이 예술인, 체육인, 아니면 뭐 과학인 같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거는 상호법에 따라서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적 고려, 대중문화산업법을 기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중예술인을 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고려할 때는 영리 허용에 대한 환수 제도를 반드시 설계해야 된다. 즉 선택을 내가 현역으로 복무할지 아니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을 보장받을지는 자기가 선택한다면 영리 활동을 보장받은 것에 대한 그 이익을 내는 제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다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장기대계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2020년 10월입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과제로 이제 이걸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고 국민통합 과제가 이 중에 예술요원을 선정을 했고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1월까지 TF가 거기서 운영이 되었고요. 운영이 되었는데 원래는 원전 탈원전 모델과 같이 국민 공론화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민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그 여론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걸로 했었는데 갑자기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모병제를 총선 이슈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 측에서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게 됐죠. 왜냐하면 총선에 어떤 당에서 여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모병제를 이제 총선에 그걸로 던졌고 남녀 공동징병제 모병제를 하나 또 다 어떤 당에서 던져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총선 때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관련 부처가 세 개가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세 번째는 병무청 이렇게 이제 군연이 되는데 그래서 제도 설계를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게 요거였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과정과 결정 관련을 분리하라. 지금 현재는 추천 과정, 결정 과정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요게 시행령 별표에서 대회를 전부 다 나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리하는 방식. 두 번째는 현재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544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 안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웃긴다. 왜냐하면 원래 군 복무 대신 의무 봉사가 아니고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가 아니고 의무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용어를 내서 의무 공익 근무 시간으로 바꿔라. 용어 개선 이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체육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어떻게 선발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의무 봉사를 하는지 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력 의무 대신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에 합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병무청장님 이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술체육요원 제도 어떻게 됩니까? 누가 기자가 질문했더니 다른 보충력과의 형평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다른 보충력 제도 함께 축소 배지를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술체육요원에서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것, 제 논문에 나왔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병무청 TF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양심에 의한 병력 거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술만, 체육만 경력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학생들이나 일반적인 학생들도 다 경력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병력 자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제안했던 것이 병력법을 개정해서 병력기본법으로 만들고 이제 인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 지금 그게 이제 TF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 논문을 발표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